정종석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과연 국가가 무엇인가, 주권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인가, 민족은 무엇인가, 통일은 무엇인가, 외교와 국방은 무엇인지, 이 속에서 핵무기는 또 무엇인지, 한미 동맹은 또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저 자신에게 해줍니다. 저는 이걸 많이 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충근 박사님 또 제 선생님이고, 우리 김정민 박사도 다 선생님이고, 우리 배종호 박사님, 이범찬 우리 선생님 모두 다 저한테는 다 선생님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주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근처럼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이렇게 극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볼 때도 희한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낯이 화끈화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국격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국가가 격이 높다, 국가의 주권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첫째, 국가가 존엄하다는 것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국민과 자기의 국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봐서 존엄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외침에 자기 스스로의 방어력이 없다, 국민과 국토를 지킬 힘이 없다면 주권은 무너지는 거죠. 존엄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북한은 적이냐 민족이냐? 민족이면서 미국보다 더 가까운 민족이냐?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환상과 신화에 빠져서 김정은하고는 통역 없이도 이야기 마음대로 하는데, 김정은하고는 피도 같은 성도 다 김씨인데 우리하고 일가 아니냐? 그게 왜 어떻게 적이 될 수 있느냐? 트럼프는 생긴 것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말도 통역 없이는 통하지도 안 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더 가깝지. 보니까 평양 냉면도 맛있고 김정은이도 77% 우리는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 며칠 새에 우리가 보여줬던, 우리 방송에서 한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한 번도 77% 지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거 많이 해봤지만. 그러면 이거 77%나 지지를 받는다면 선거하면 바로 우리 대통령이 되는데, 북한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77% 넘는 겁니다. 남쪽이 77%다 보면 우리 대통령이 되버렸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탈북자 12명을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탈북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해요.
저는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목숨을 걸고 우리 자유를 찾아온,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자를 북송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로 되는 날이 온다면 저는 목숨 걸고 싸우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저의 청춘은 오직 민족주의 하나만 가지고 제 청춘을 보냈습니다. 민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는 가슴이 설레고 통일을 위해서 뜨겁게 나름대로 저는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도 살고 바로 이 민족은 신성한 것이다. 민족은 핏줄처럼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 통일이 된다면 자유통일이 아닌 김정은이 우리 민족을 통일하게 된다면 저는 목숨을 바쳐서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를 요 근래 했습니다. 최근 4.27 남북 정상회담 이 언저리에 우리 당이 욕 많이 먹었죠. 저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수구 꼴통들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라. 이래도 항복 안 할 거냐?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전 세계가 찬탄하고 국민의 77%가 김정은이 좋다는데 너희들이 설 자리가 어딨냐? 문정인 특보는 주한미군은 철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평화협정, 종전협정 다 되면 주한미군 철수 존재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한미동맹이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전쟁 때 생긴 건데. 그리고 종전선언을 어떻게 한다든지 평화협정을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폐기에 대해서는 어떤 명백하고 완전한 해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매우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민족의 아름다움과 평양냉면의 그 맛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잘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저도 감동이 너무 돼서 저도 정말 가슴 속으로부터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핵을 폐기하느냐?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VID 완전한 핵 폐기를 북한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이 6.12 싱가포르 미북 회담이 결렬된 것도 결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폐기는 하지만 완전한 폐기는 안 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남아 있겠다고 해서 결국 결렬된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좀 험하게 했다든지 기계가이가 말이 험하다 이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한국 기자들이 어제도 가서 이제 풍계리에서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에 외신 기자들은 다 정상적으로 가는데 우리 기자는 오지 마라. 그것도 오지 마라니까 또 뭐 그냥 액을 벗고래가지고 또 우리 비행기 타고 또 가가지고 헐레벌떡 쫓아갔는데 제가 가만히 그 유심히 살펴볼 때는 그게 무슨 전에 영변 냉각탑 폭발할 때보다도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 저는요. 뭐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이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아닌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공을 들이고 기대를 걸고 민족이라는 말 때문에 설레고 울렁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했는데도 대접도 못 받고 결국 나중에 뒤늦게 참석해서 갔다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우리 국민들 모두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뭐 77% 지지하는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우리 민족끼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우리 민족끼리냐? 이게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입니까? 우리 민족 빼고지.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라면서 짝사랑을 하는데 김정은은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까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김정은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함부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엄청난 모욕감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그저께 갔다 와서도 제가 보니까 그 장면을 쭉 이렇게 볼 때는 저는 모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우리 대통령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아무리 자업자득이라고 하지만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한국 외교의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참사가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많은 외국의 그 대표자들과 같이 이야기해봤지만 뭐 통역을 할 필요 없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뭐 수백 번 해봤지만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서 그 당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취급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오늘 참 이렇게 정용수 의원님 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욕감을 안 느낀다면 저는 바치 다 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앞으로 자칫 우리나라 안에서 트럼프 참수대회가 또 열리지 않겠나. 이들은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주한 미군 철수, 외세 배격, 전쟁광,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반미운동, 트럼프 참수대회가 또 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그것을 또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이거 창피한 이야기죠. 김정은은 77% 지지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환대를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아름답게, 저는 앞만 봐도 김정은이 아름답게 안 보여요. 제가 안경을 써서 보니까.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 김정은이 시진핑하고
대련회담을 한 이후에 5월 7일, 8일 대련회담을 한 이후부터 북한이 완전히 고사체가 됐는데 뭐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기로 된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전에부터도 북한 당국자들에 대해서 제가 만나면은 남조선처럼 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좀 하시오. 중국은 공산당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중국처럼 공산당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을 하면은 경제도 좋아지고 권력도 안정되고 좋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중국하고는 자기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북한이 생각할 때는 우리하고 가깝게 해서 지원받는 보다는 중국식으로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일부 개혁 개방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쪽에 상당히 구미가 당길 것이다. 여러 가지로 봐서요. 그 길을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환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끼리 환자들은 북한이 우리 민족하고 협력을 하고 우리 민족을 믿지. 뭐 중국을 믿겠느냐고. 중국을 안 믿는다고. 이렇게 보는 분이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중국의 개혁 개방의 방식이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안전한 길이다.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좋다. 말 안 들으면 천안문 사태처럼 땡크로 가지고 다 진압을 하더라도 그 무자비한 그 중국 공산당은 무자비하잖아요. 일당 독재잖아요. 언론은 자유가 없잖아요. 인터넷까지 다 막잖아요. 중국 감옥도 제가 가봤어요. 이 우리나라 감옥하고 완전히 달라요. 엄격해요. 총살도 그냥 막 공개처럼 막 시켜요. 이거 지금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상이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 대한 이 패권주의, 중국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한미 동맹만이 우리의 자존을 지키고 또 한미 동맹만이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또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용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 미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최소한 주둔해야 된다. 잔류를 해야 된다.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도 폐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화학 무기를 벌써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 폐기와 생화학 무기 폐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안 하고 저렇게 핵 보유 강국으로 계속 자기들의 전략 무기를 가지고 전략 국가를 자부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져가는데 우리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국가의 국방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지금 3만여 명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을 어떤 이유로든 간에 탈북자들이 북한이 요구하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강제 복송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 이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을 우리의 공권력으로 북한에 넘겨서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는 살인 범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탈북자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만나고 조직하고, 이들이 더 자유롭게 자유의 품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만, 탈북자 북송 반대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탈북자들 전부와 함께 이런 모임이나 집회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인권법은 통과됐는데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재단에 이사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안 합니까?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식을 하든지 뭐 진짜 싸워야 돼요. 이 드루킹 이상으로 이 자체도 우리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는데,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우리의 소중한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정종석 국회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